이번 주는 비교적 이제 변동성이 작았어요. 좀 안정적인 흐름이었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이벤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위아래 변동성이 좀 클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안녕하세요. 자본시장영업부 이현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오늘도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 시작해볼까요? 금주 환율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번 주는 주간에 1426원에서 1438원을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환율은 좀처럼 1420원을 하회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네네. 국내 정치 불안은 아직도 잔존하고 있고, 근데 국내 증시가 반등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불안감은 조금 완화된 모습인 것 같은데, 네. 이번 주 어떻게 보셨는지 한 주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저희가 원래 한 1410원, 1435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네. 주중에 한 20원대 진입을 했지만 20원대 중반 정도에서 계속 막혔어요. 그래서 좀처럼 내려가지 못했고 계속 환율은 1430원대에서 등락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뭐 지난주에 이어서 국내 정치 불안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투자 심리를 좀 냉각시키는,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금주에 달러가 되게 강세였어요. 달러 강세 요인은 아무래도 미국의 물가 부분이 상당히 예상보다는 양호했다, 견조했다. 소비자 물가는 전월비 0.3%, 그리고 생산자 물가는 0.4%니까 예상보다 조금 강한 모습들, 인플레이션 압력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다른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이 금리를 전반적으로 다 내렸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수요일날 저녁에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무려 0.5%포인트, 그러니까 비컷을 했죠. 네. 그 다음날 12일날 저녁에는 스위스 S&P에서 50bp 또 인하했고, 저녁에는 또 유로 22가 0.2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하고 캐나다, 그리고 스위스, 유로가 전체적으로 다 금리를 내렸고, 특히 캐나다하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근데 이들 세 국가의 통화가 달러화 지수의 70%를 차지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로화가 한 57.6%,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가 한 9.1%, 그리고 스위스 프랑이 3.6%니까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다른 국가들이 금리를 내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과 빈미국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서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달러 지수는 0.85% 주간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달러 환율은 꽤 오르진 않았어요. 그런 부분은 첫 번째는 일단 이미 많이 올랐다라는 거, 정치 불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올랐던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정부의 시장 안전 조치가 계속 나왔잖아요. 개장 전에 나왔어요. 그것도. 그러면서 시장 달래기 쪽으로 갔고, 증시가 좀 반등하면서 불안감은 좀 완화되고, 물론 끝나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 세 가지 요인이 이제 중복되면서 달러가 주간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환율은 비교적 높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이 달러 강세 때문에 결국 환율도 내려가기도 어려운 그런 한 주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비미국 국가들이 금리를 큰 폭으로 내리면서 달러 강세를 부추겼는데 원하는 큰 폭으로 움직이진 않았다. 네. 왜냐하면 이미 디스카운트가 되게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네. 시장 안정 조치가 빠르게 발동되었다라고 네.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엔 되게 큰 이벤트도 있잖아요. 네네. 다음 주 이벤트에 대해서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19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목요일 날은 정의 미국 연준 FOMC 결과가 나오고요. 새벽 4시에 나오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 다음에 오전에는 일본 BOJ 금정위 결과가 나와요. 또 저녁에는 또 영국 BOE 회의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정부터 시작해서 오전에 그리고 저녁까지 미국, 일본, 영국의 통화정책, 그 금리 결정이 발표가 되거든요. 이 가운데 가장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아무래도 미국 연준의 FOMC 회의가 되겠죠. 최근까지도 보면은 일단 뭐 고용도 나쁘지 않았어요. 미국 고용도. 그리고 물가도 예상보다 견조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월달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금 95%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0.25%포인트 금리를 내리면 4.75에서 4.50 상단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 결정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거는 그럼 내년 금리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12월달 같은 경우는 분기에 한 번씩 나오는 연준위원들의 경제전망 테이블, 그러니까 SEP 테이블이라고 얘기하는데, 성장률이나 뭐 실업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가장 중요한 거는 연말 목표금리 네 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4분기에도 여전히 좋고, 그리고 물가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가요. 실업률은 또 올라가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년 말 원래 이제 목표금리, 그러니까 9월 달에 나왔던 거는 올해 말 4.5, 2025년 말 3.5, 그 다음에 2026년이죠. 2026년 2.9%인데 전체적으로 올해는 맞췄어요. 근데 내년하고 내후년은 금리가 좀 상향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4회가 아니라 3회로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인다든가 네. 그리고 내년 최종 목표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경제 전망 테이블이 상향 조정된다면 아무래도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요인 그리고 달러 강세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제 트럼프 정책의 얘기 나오면서 사실 트럼프 정책이 나오면 감세나 아니면 이런 것들 때문에 성장률이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민자 제한이 있잖아요. 네. 불법 이민자 추출이나 그 노동력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관세를 부과하면은 결국에는 물가를 올리지만은 가계 구매력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는 좋다고 하더라도 2026년 7년은 안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종 목표 금리 2.9%는 유지하되 내년에 3회, 내후년에도 3회. 그러니까 횟수는 차이가 없는 거죠. 다만 내년을 줄이고 내후년을 늘리는 거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시장 영향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고 근데 지금은 일단 후자보다는 전자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제 FOMC 회의 끝날 때까지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까지는 계속적으로 시장의 경계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FOMC는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19일에 BOJ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BOJ 회의도 주목할 만한 이벤트인 것 같은데 지난 7월에 이어서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지가 변수일 것 같아요. 네, 이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12월 달 원래대로는 이번 12월 초만 하더라도 1월 말 12월 초에 엔화 약세를 보일 때 일본의 내각이나 아니면은 일본의 위원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엔저 얘기를 되게 많이 경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리를 올릴 것이다 12월 달에 그렇게 봤는데 최근에 또다시 일본 달러 강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금리 인상 확률은 좀 반반인데 일단 컨센서스는 동결이 좀 우세한 것 같아요. 최근 얘기가 더 많았으니까. 그래서 동결할 가능성도 있고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동결할 명분은 아무래도 경기가 상당히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우리나라도 뭐 11월에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인하하는데 금리를 올리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좀 있고. 근데 또 반면에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보는 부분은 최근에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2%를 넘고 있어요. 2.2, 2.4. 그러니까 물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임금도 거의 한 2.78 나오기 때문에 물가와 임금이 다 2%를 넘고 있어서 또 하나는 지금 일본 내부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론이 되게 좋지 않습니다. 물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엔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특히 물가가 높을 때 올려야 되지 물가가 낮아질 때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릴 수 있을 때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은 19일 날 같은 경우는 아마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여전히 내년 전망은 금리 인상이에요. 계속적으로. 뭐 시장 컨센서스도 그렇고 내년에는 대략 뭐 한 0.6까지 0.7까지도 올릴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0.25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 구간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 내리는데 일본은 지금 동결 아니면 인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엔화 강세 전망이 여전히 좀 우세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BOJ, 그러니까 FOMC 회의 이후에 BOJ인데 BOJ에서는 지금 컨센서스는 동결인데 혹시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이거는 엔화 강세 요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달러 약세를 유발하기 때문에 빗달러 통화 강세들 특히 엔화와 동조가 높은 원화 같은 경우에도 강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19일 오는 BOJ에서는 금리를 동결하면 단기적으로는 약세지만 어차피 내년 전망이 엔화 강세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이것도 엔화의 강세를 유발하는 요인이고 네. 또 추가로 원화의 강세도 유발하기 때문에 달러 원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제일 중요한 다음 주 환율 레인지 전망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달러 환율은 일단 국내 정치 불안이 네.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 물론 주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남아있고요. 심리적으로도 약간 불안 요인이고 또 19일까지는 뭐 FOMC나 BOJ 회의들 경계감이 계속 유지될 수 있고 지금 현재 흐름은 달러 강세거든요. 혹시 이제 BOJ가 금리를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환율 하방 요인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주는 비교적 이제 변동성이 작았어요. 좀 안정적인 흐름이었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이벤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위아래 변동성이 좀 클 것 같다라고 네. 보고 있어서 다음 주 달러 환율은 하단 1,415원 그리고 상단은 1,440원까지 좀 열어놓고요. 유로원 환율은 동조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1,490원에서 1,510원 정도 그리고 엔원 환율도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25원에서 945원 정도 등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